키워드 중에 배터리주가 마지막에 좀 들어가 있는데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사실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최근에 자꾸 잇따라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서 LG화학만 보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 연내 이제 분리상장 같은 경우 힘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는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위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저희 포트 내에도 배터리 관련주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순위를 제가 지을 때 삼성 SDI를 포트에 담았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 SDI는 분할에 대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재에 대한 이슈가 없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 SDI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 전지 부문에서 먼저 흑자 전환을 했고 그러한 여러 이유에 의해서 세 개의 대표 배터리 3사 중 삼성 SDI를 그리고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에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장과 배터리 관련된 섹터에 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이유는 2024년도까지 배터리는 부족하다라는 게 대세의 판단입니다. 전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까지 모두 다 좋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변곡을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GM에서의 볼트 자동차의 배터리 화재권 그리고 제규어 관련된 브랜드에서도 배터리 화재권들이 좀 있으면서 대규모 충당금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로 주가가 연일 조금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78만 원 언저리에서는 바닥을 그간 형성해 왔으니 이쯤에서 다시 한번 바닥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하실 수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쯤에서는 마무리를 해주면 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71만 원을 위협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혹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이냐면 최저점까지의 조정이 어디일까를 면밀하게 살피시고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온다라는 시그널을 조금 강하게 시장과 주가 그리고 차트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견해로 봤을 때는 2023년도, 2024년도 배터리의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캐펙스 투자,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데이터들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배터리는 모자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3사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 침투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올해 상반기까지 전 세계 전기차 침투율이 대부분 한 자릿수입니다. 가장 빠른 유럽 일부 국가가 20%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의 2030년도 목표치가 50%인데 올해 현재 상반기가 한 자릿수입니다. 굉장히 미미한 전기차 침투율 수준이죠. 앞으로 전기차 판매 비중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전기차 침투율도 마찬가지로 2030년도 경에 50%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우상향을 하다가 결국엔 가격 싸움이 좀 나겠죠. 더 좋은 배터리를, 더 성능 좋은 배터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기업이 결국엔 살아남게 되는 치킨 게임도 상상하지 못할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는 LG화학이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고 공격적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화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국내 자동차 코나에서도 그렇고 GM의 볼트에서도 그렇고 제규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조금 수치화해서 계산해 보면 0.1%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공격적인 납품이 이러한 일들이 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금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충당금으로 또 대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G화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디서 반등할까를 좀 생각을 하셔서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LG화학이
배터리 회사와 전혀 무관한 회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네. LG화학은 CNT 도전제에 대해서 증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극재 세계 시장 점유율도 3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관련된 소재 부분으로 조금 더 LG화학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전망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한다 하더라도 배터리와 전혀 무관한 회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LG화학 주주분들께서 조금 하나의 포인트로 삼아 본다면 지금의 조정을 조정이 어디쯤에서 마무리될 것인가를 잘 가늠해 보셨다가 그곳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는 정말로 장기적으로 2023년까지 또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보유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앞으로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로 분할 이슈가 있는 기업 SK이노베이션이죠. 과연 SK이노베이션을 분할을 했을 때 배터리와 관계 있는 회사인가 관계 없는 회사인가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배터리 3사를 좀 바라보시는 게 장기적 전략을 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배터리 관련주죠. LG화학과 삼성 SDI, 특히 삼성 SDI는 최근에 LG화학에게서 배터리 대장주의 자리를 좀 탈환을 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은 없는데 혹시나 LG화학을 갖고 계시거나 좀 매수 공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이 사태를 어떻게 좀 기회로 이용하면 좋을지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드렸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저희 허반석 위원님과 이지원 전문가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위원님들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은 포트 내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네, 그 전에 배터리 관련돼서도 이지원 전문가님께도 의견을 여쭤볼게요. 위원님, 배터리 관련돼서는 혹시 첨언하고 싶은 부분 있으실까요?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그동안 이제 시장이 좀 어려울 때 많이 올랐던 종목들, 카카오뱅크라든지 2차전지 관련 종목이나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이 조정받을 때 꽤 강하게 올랐던 섹터들이 지금 시장이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 조정을 좀 받거든요. 물량이 네.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단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2차전지는 저도 제가 볼 때는 삼성 SDI가 최고 선호 종목은 맞습니다. 최소 종목이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지금은 이제 좀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마음고생이 이제 좀 심하실 것 같은데, 권리는 누리기 힘든데 책임은 다져야 되는 이제 그런 이상한 주주분들한테 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중장기 포지션을 잘 고려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환 전문가님께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분 다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하반기 농사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가 농사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농업방송인지 뭔지 좀 헷갈릴 것 같긴 한데 농사가 그 농사가 아니죠. 뭐 자식 농사도 있고 여러 농사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재테크 농사.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 전략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허반석 위원님도 그렇고 이지원 전문가님도 그렇고 주말에 두 분 다 강연회가 좀 잡혀 있어서 거기서 좀 더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반기 농사 전략을 살짝만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우리 허반석 위원님은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제가 방송을 작년 7월 달부터 시작을 했죠. 7월 달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로 강하게 말씀드렸던 기업이 현대로템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로템이 3만 원을 가면 제가 뭔가 춤을 춰야 된다라는 그런 공약이 뭐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좀 형성이 됐는데 네, 자의 아니었나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기업도 농사라는 표현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농사라는 표현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기업이 현 구간에서 매수 매력도가 있는가를 판단을 해보시고 이 산업이 또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뭐 GTX, KTX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대자동차 그룹을 중심으로 수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크게 열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드린다면 현대로템은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오는 모습 아닌가. 그리고
이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건전해졌다. 이용배 사장님의 이야기를 하면서까지도 현대로템을 굉장하게 저는 조금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약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익을 조금 보였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굳이 슈퍼스타 또는 이제 막 떠오르는 샛별 같은 종목들, 아직까지 실적이나 재무적인 부분들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종목들에도 정말로 넓은 해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시총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기업들을 가지고서도 1년 정도 농사를 지으니까 약 2배 정도의 수익을 보더라라는 부분들도 뭐 이지한 위원님의 대표적인 종목들도 그렇고요. 비교를 조금 해본다면 너무 작지 않은 종목으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 결론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사 종목들이 1년을 했으니까 또 그 다음 해 1년을 위해서 저도 좀 부단히 발굴을 하고 있고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발굴이 완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차차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조금 상승 요인 중에 하나 짚어본다라고 한다면 미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슈를 짚어볼 수 있겠죠. 네. 한순간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 5년, 6년 동안의 중장기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겠죠. 그 분야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국내에는 대선 관련된 이슈가 우리나라에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조금 시장을 보시더라도 8월 달 크게 보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장과 세계와 산업을 크게 보고 깊게 보고 넓게 본다면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 기업이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만 좋은가? 분석해서 그 기업의 재무 또는 내용도 좋은가, 여러 가지 오버행 이슈는 없는가, 기업의 경영진은 어떤가, 그 기업을 뜯으면 뜯을수록 공부할수록 더 많이 공부할 내용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들을 기업 분석을 하다 보시면 더 익히 느끼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농사 짓는 마음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업과 산업과 시장을 보실 때 앞으로 전망되는 기업과 산업이 어디일까? 전기차 시장은 당연히 우상향할 거다라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런 적든 시총이 작든 크든 그러한 기업들을 꼭 찾아보시면 남은 1년이 현대로템이나 뭐 조금 공개를 하자면 세경 하이테크나 네. 분석이 완료된 종목들에 있어서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와 농사는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죠. 몇 년 혹은 몇 개월 그리고 수십 년을 좀 키워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길을 혼자 걷는다면 좀 외로울 것 같습니다. 저희 추억의 이름이 됐네요. 허루템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과거 종목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농사 짓는 마음으로라고 9월에 캐치프라이즈를 또 정해주셨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하반기 농사 전략은 허반석 위원님의 키워드였으므로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